여러분 환영합니다. 이항공편은 주식 앞에서 망설임이 생기는 순간부터 선택의 기준까지 운항하는 오마주항공 재테크 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여정을 안내해드릴 사무장 이화영이고요. 세상에 태어나서 첫 돌을 맞은 아기의 손에 돌잡이실 대신 주식 계좌가 쥐어지는 시대입니다.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처음으로 1억 개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계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진짜 정보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에서는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안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눈여겨보면 좋은 기업과 주식과 관련한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매일 오후 1시 4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밤 12시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오마이 주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증시 기상도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주식창 보기가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충격이 상당한 하루인데요. 자,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두려움보다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와 시장 차분히 살펴보시면서요, 앞으로 투자 전략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키워드 살펴보시죠. 오늘은 하이닉스처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대 화두, 단연 우리도 하이닉스처럼인데요. SK 하이닉스의 성공적인 나스닥 입성 예고에 자극을 받은 걸까요? 이 돌풍의 기세를 몰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잇따라 미국행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 증시의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한 반도체 대기업 키옥시아입니다. 최근 열린 주총에서 키옥시아는 내년 봄 미국 시장에 예탁증권을 발행해서 직접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시장의 SK 하이닉스가 오는 7월이죠. 미국의 나스닥 입성 일정을 잠정 결정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었는데요. 여기에 키옥시아까지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 미국 진출을 선언하게 되면서 글로벌 매물의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집결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메모리 거두들의 이어진 미국행이 우리 반도체 전선에는 또 어떤 시너지를 수반할지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재형 기장이 이 쏟아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진짜 정보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죠. 저희 이어서 또 섹터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입니다. 시장의 고점론과 거품론을 한 번에 잠재울 만한 이 큰 호재들이 날아들면서 반도체 랠리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건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인공지능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냈습니다. 이 탄탄한 수요는 고스란히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AI 인프라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수급에 대한 긴장 상태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최소 2027년 이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만을 위한 역대급 승부수까지 더해집니다. 바로 오는 29일 정부와 재계가 손을 잡고 무려 4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반도체의 체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클러스터에 대한 구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의 든든한 실적에 장기 호황 전망, 여기에 든든한 정책 지원까지 삼박자가 모두 맞춰진 건데요. 잠시 숨을 고른 반도체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기상도였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하락과 회복을 계속 반복해 왔었고요. 오히려 이럴 때에는 오늘의 급락에만 시선을 두기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종목과 업종에 또 좋은 기회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걱정보다는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까지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기 가속 신호를 포착해서 보다 안전한 투자 항로를 찾는 방법, 바로 저희 최재현 기장의 이륙 가속 기법입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만 저희 기법을 활용해서 정리한 현재 시장의 안전 비행 정보를 QR코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화면 하단을 보시면 저희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 맞춤 시장 흐름 자료가 바로 제공됩니다. 안전한 이륙을 위해서 지금 신호가 감지된 구간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러분의 즐거운 주식 여행을 책임져줄 오늘의 기장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장이어도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 없죠. 저희 최재현 기장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키워드 통해서 브리핑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렵긴 한데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의 열기가 정말 뜨겁잖아요. 미국 마이크론에서 일단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정도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도대체 얼마나 벌까라는 시장의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얼마 전에 일본의 이 키옥시아마저도 우리도 하이닉스처럼 미국 시장에 가겠다라면서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랠리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관측하는 그러한 그 시장의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하락 압력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오는지, 그럼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강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포인트. 자, 3위. 저는 막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둥이 포지션에 있는 이 마이크론이 어떻게 됐다? 실적이 대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대략 5배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니 사실상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높아졌다가 아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5년 동안 장기간의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량의 내용들까지 나왔었고, 선급금으로 220억 달러를 수취했다라고 하는 정말 긍정적인, 그리고 시장이 기대했었던 그 모든 키워드가 하루에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막둥이 네. 반도체 메모리 3사다라고 하는 그 3사,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죠. 네. 자,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 형들은 얼마나 더 잘하겠느냐.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이크론 실적 대박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기업,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 대박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SK하이닉스 실적이 역시나 대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실적마저도 3위인 마이크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으니 연달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역시도 긍정적이겠다라고 시장이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 여기에 대한 항상
의구심이 있었어요. 음. 이거 계속 정말 가는 거 맞냐 의구심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숫자로 실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평가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요. 어떻죠? 너무 잘 나가요. 이 삼형제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 그러면서 메모리 가격을 너무나도 크게 올려버렸다 보니 이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것이고 그럼 경기가 좀 침체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노파심에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사이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AI 랠리 이거 얼마나 됐죠? 한 달 됐나요? 두 달 됐나요? 한 2달 된 것 같아요. 두 달? 제가 보기엔 1년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네.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도 안 네. 했던 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올라왔고 너무 SK 올랐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MLCC를 다루고 있는 삼성전기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는 그 중간중간에 지금과 같은 우려심, 노파심이 없었을까요? 10만 전자를 넘어서서 20만 전자 갔을 때 똑같이 우려스럽다. 30만 전자를 갔을 때 우려스럽다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실적에 기반한 랠리가 계속되고 있으니 오늘 시장은 분명 속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담백하게 풀어가야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의 이 흐름은 숫자로 실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네. 반도체 쏠림 현상이 분명히 심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비록 우리나라 증시에만 해당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대만 증시도, 미국 증시도 정말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ADR, 미국의 예탁 증서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일본의 이 키옥시아라고 하는 기업도 따라하겠다. 정말 글로벌적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이 흐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 흐름 속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 어렵지만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내용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 시장은 아무래도 오늘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 듯 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그럼 그 기회는 어디서 잡을 수 있을지 저희 투자 섹터 점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원전입니다. 무려 15년 만에 국내 신규 원전 부지가 확정이 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가동 스케줄까지 정말 명확해졌는데요. 원전 시장에 불어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 저희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연결 가능할까요? 제가 화영 MC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이 재료가 현재 시장에서 어떻죠? 굉장히 뜨겁나요? 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있다. 제가 생각하기엔 소외받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가지고 왔냐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전닉스 어떻죠? 삼전익스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오늘은 분명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게 삼전닉스의 상황이고 다만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와요. 삼전닉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시장의 왜곡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전닉스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삼전닉스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삼전닉스가 시장을 왜곡했다. 자, 삼전닉스가 만약에 올라간다. 주가가 네.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죠? 상승해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해요. 자, 삼전닉스가 상승하니까 원전이 되었건 조선이 되었건 방산이 되었건 제약바이오가 되었건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또 간다.
또 간다라고 하면서 그 물량들을 매도하고 정리하고 어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잘 올라가겠고 지수도 잘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좋지 왜곡된다라는 않아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외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동반해서 하락한다. 오늘과 같은 시장이 연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지더라고요. 코스피 지수가 빠지는 건 물론 자연스럽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원전이니 조선이니 방산이니 전체 시장이 가라앉는 모습이 연출된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이 왜곡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과 같은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명확하게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이 시장 왜곡 현상이 일단 어느 정도는 진정돼야 된다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렇게까지 사는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한가를 우리가 따져보면요. 무슨 이슈 때문이죠? AI? 맞아요. 글로벌 시장의 AI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정말 친숙하죠? 우리 젠슨왕. 우리나라에도 지금 방문도 여러 차례 하고 방문했다라고 하면 연일 뉴스를 뉴스 일면을 장식하시는 사람인데 자, 뭐라고 적혀져 있다. 1층 전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하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데 원전이 소외받아 있는데 왜 원전을 가져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AI 5층 케이크 구조라고 해요. 자, 가장 상단에는 뭐가 있죠? 서비스가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4층에는 AI 모델, 3층에는 요즘 뭐 부동산 시장하고도 연관돼서 뜨거운 데이터 센터, 2층에는 반도체가 있어요. 자, 1층에 뭐가 있죠? 에너지가 있네요. 전력과. 맞아요. 에너지와 전력이 있습니다. 자, 에너지와 전력이 없으면 반도체는 생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돌아갈 수가 없을 거고 AI 모델이며 서비스 모두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1층 전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과거에 뭐 챗GPT 열풍이 일어났을 때는 단순한 학습에 그쳤어요. 자, AI 모델이 나왔다라고 해도 단순한 학습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추론을 해요. 추론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전력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AI 에이전트 시대가 예상보다 5년이나 빠르게 다가왔어요. 자, 전력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 시장의 왜곡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에너지와 섹터.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섹터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뭐다? 그렇다 보니 현재는 소외받아 있지만 원자력을 봐야 된다. AI 시대가 이제 뭐 내일 모레 끝날까요? 내년, 훗내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니 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재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죠? 제한적이에요. 맞아요. 내가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태양광이 생각만큼 내려쬐지 않으면 에너지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풍력이 불어주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어떻습니까?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AI 전력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이루어질 때, 필요로 할 때 가장 원활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건 원자력 발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AI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기는 하고 지금이야 쏠림 현상이 강하다라고 하지만 AI 시대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너무 쉽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AI 시대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테지만
반도체만 봐야 된다는 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기 때문에 좀 시선을 넓힌데 그 와중에 오늘은 원전에 좀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맞아요.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반도체 열풍 아마 지속될 것 같아요. 왜?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네. 그렇지만 반도체 외에 우리가 그럼 어떤 섹터를 또 봐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에너지와 전력과 관련된 그러면서 이 원전과 관련된 키워드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자 어디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이다라고 하면 어땠죠? 탈원전을 외쳤습니다. 왜?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저거 너무 위험하더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더라 라고 하면서 탈원전을 외치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원전 정책이었어요. 얼마 동안? 15년 동안 계속 그러한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AI 열풍을 따라서 에너지 대란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15년 만에 뭘 했다? 우리 정부가 정책을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정부가 기존에 없었던 대형 원전을 총 2기나 경북에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투자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부산 기장에 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전력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필요하다라는 그 포인트와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는 재료가 원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부산 기장에는 뭘 한다라고 했죠? 소형 모듈 원전이다라고 하는 SMR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와 관련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혔는데 이 SMR이요. 결국은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하는 키워드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적인, 혁신적인 기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원전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해요. 너무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그간 불편했거나 혹은 위험했던 요인들을 모두 덜어내고 정말 원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만 집중한 게임 체인저이고요. 이 SMR을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 부산 기장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소스가 나왔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이 확보됐다. 자, 지금이 몇 년도죠? 26년이죠. 2026년도예요. 자, 2035년도에는 부산 기장에 차세대 SMR을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이야기했고요. 2037년, 2038년에는 각각 대형 원전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네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나왔다 보니 원자력 발전 무슨 정부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다 보니 파전 뒤집듯 말을 바꿀 수 없겠죠. 네. 이와 관련된 모멘텀은, 이와 관련된 재료는 연속성이 있게 성장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팀코리아,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죠. 체코에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한다라는 거, 베트남에 신규 원전 사업 재개한다라는 거, 그리고 UAE에 바라카 원전 안착한다, 후속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진행 중이에요. 우리 시장, 특히나 우리 증시에서 원전을 긍정적으로 이륙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모멘텀 자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자, 원자력 발전, 지금은 분명히 소외받았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말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재료를 우리가 면밀히 따져봤을 때 연속성 있는 성장이 가능하겠고 또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성장해야 되는, 시장이 주목해야 되는 재료들 모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또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15년 만에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 보니 원자력 발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이륙가속 기법에 의거한 원자력 발전 차트예요. 두로 시작하는 기업인데 자, 이 차트를 보면 어떻죠?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너무 좋다면서요. 그리고 이 해당 기업에 대한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요. 좋은 이야기 밖에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이란 재료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단점, 악재 이런 건 많지 않아요. 네. 다만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크게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반도체 쏠림 현상이 만일 진정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매력적인 가격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조금 더 지켜볼 거예요. 지켜볼 거고 이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는 어느 섹터를 주목하자. 원자력 발전이라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와 관련된 조금 더 구체적인 공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서 화영 MC가 소개해주는 공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에너지와 또 전력이라고 했을 때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그동안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외가 됐던 섹터라고 한다면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혼자서 접근하고 공부하기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마이 주식의 최재형 기장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준비해뒀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 보셔서 원전주에 관한 조금 더 세세한 포인트 챙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우리 증시의 심장 반도체 소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날아온 호재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우선 앞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미국의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당장 오는 29일에는 초대형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그리고 수급 그리고 여기에 정부 전체까지 삼박자가 다 나온 셈인데요. 반도체 랠리 일단 오늘은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시작된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반도체 랠리가 과연 더 이어질까요? 네. 우리 화영 MC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행자 질문이에요. 반도체 초강세 여전히 이어질까요? 저는 중간중간 오늘처럼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몇 년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고요. 좀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또 상반되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반도체 초강세가 여전히 이어질 수 있을까? 자, 따져보는데 앞서가지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도 직전인 기업들이요. 부도 직전인 이 기업들이 재정 위기에 신호가 왔을 때, 그러니까 뭐 돈맥 경화, 우리 좀 재밌게 네. 돈맥 경화가 왔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혹시 채권을 발행하나요? 맞아요. 나 돈맥 경화 왔어. 채권 좀 발행해서 이거 좀 경제적 유동성을 좀 풀어가고 싶어라는 네.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요.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정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해봐야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무상증자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유상증자랑?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주 가치를 희석하는 그러니까 주식의 수를 좀 더 늘리는 행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식의 수를 늘리진 않고 증자를 하는 개념인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채권을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떻게 한다? 한계 기업, 부도 직전인 기업들이 이러한 행태들을 많이 하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제스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를 좀 유심히 봤더니요. 네. 채권을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더라고요. 빅테크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래 누구? 자, 우리 젠슨왕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증액 발언, 채권을 증액 발행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구글이 6월 초에 역대급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도 역대급 채권 발행을 6월 중순에 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약간 기업들이 재정이 좀 힘들 때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기업들이 흔들흔들할 때 네.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의외네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반도체 랠리가 계속되기 위해선 이들이 굳건히 서 있어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재정적 위기가 와서 나 이거 어떻게든 극복해야 돼 라며 채권 발행과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자, 이 내용을 들먹이며 증시,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이 AI 랠리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자금을 유입을 시킨 후 뭘 한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니 이게 위험 신호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인 이 투자 신호, 캐펙스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신호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더 중론은 뭘까요? 조금 더 강한 의견은 뭘까요? 얘네들이 망하고 있다? 혹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투자를 하고 높을 것 있는 건 맞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하는 그 이유와 채권 발행을 하는 이유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AI 랠리가 이제 그칠 신호라기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여기에 더해서 자, 이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 마이크론.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네. 마이크론은 딱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생산을 하거든요.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 이 막내의 저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전년도 대비 5배 이상의 매출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각종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린다라고 해요. 투자를 늘려서 뭘 살까요? 투자를 늘려서 네. 반도체를 사겠죠. 네. 반도체를 산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 그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대박이 났다. 지금의 이 랠리가 계속 가겠구나. 계속 가겠구나. 왜 계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사는지 AI 인프라 확충해야죠. 데이터 센터 확충해야죠. 고성능 HBM 이거 잔뜩 사야지.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것이니 반도체와 관련된 랠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슈퍼사이클 진입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마이크론 CEO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텐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이게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생산 능력 확대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 이게 발빠르게 공급 부족이 해결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는 반도체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우리나라로 돌아와 볼게요. 네. 우리나라로 들어왔더니 자, 정부 정책과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익숙하신 두 분이죠.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했을까요? 무슨 뭐 요즘 좋은 잘 얘기? 지내냐 네. 그런 안부를 묻진 않았을 거고. 협력? 그렇죠. 반도체와 관련된 국가적 이야기가 오갔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4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를 누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랠리 네. 이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어떻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높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이고요. 또 이 사진은 뭘까요? 뭔가를 많이 막 증설하고 건설은- 있는 것 같은데. 건설 현장, 뭐 네. 아파트 짓고 있나? 자, 용인 특례시에서 제공한 사진이다라고 해요. 이게 네. 저기 용인 외곽 쪽에 있는 원산면이다라고 하는 곳인데 네. 이게 모두 다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오, 모습입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네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부지를 조성하고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여기에 뭘 채워 넣을까요? 뭐 장비들? 맞아요.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겠다. 우리나라 역시도 국가적 정책 사업으로서 반도체를 키우려고 하는데 그 SK하이닉스가 원산면에 이렇게 크게 반도체 공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 공장을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한껏 올라갈 수 있는 시점에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흐름 참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종목을 좀 골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분명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수급 긴장이 언제까지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4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 계획을 29일, 언제죠 29일? 다음 주 아니에요? 맞아요. 다음 주 그쵸. 발표한다라는 일정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이거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분명 오늘 시장에서는 S로 시작하는 이 반도체 기업 다들 아실 거예요. 앞에서 원산면에도 네. 공장 부지를 짓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분명하게 굉장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안에서 반도체 장비 그리고 부품과 소재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재형 기장의 두 번째 투자 섹터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 기장님, 오늘의 특별 기내식도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반도체 쪽일지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제가 원자력 발전도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HBM4다라고 하면 HBM4다라고 하면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HBM4의 세대 교체 여기에 독점적 장비 수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역시나 반도체 3사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70% 이상이나 가지고 가는 슈퍼을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자, TC 본더 장비다라고 했어요. 제가 네. 앞에서 용인 원산면에 네. SK하이닉스 공장을 엄청 크게 짓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공장 부지에 뭘 넣어야 된다? 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HBM 그 안에서 독점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TC 본더 장비를 70% 이상이나 공급하는 회사다. 그런데 지금 공급과 관련된 계약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다 보니 네. 그 용인의 그 네.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이 장비를 채워 넣는다라고 하는 공급 계약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 될까요? 시장의 기대치는 올라갈 폭발적으로 것 올라갈 같아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어디로 보고 있냐? 자, 9월 이후 하반기 이후로 지금 시장은 노려보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져온 오늘의 기내식의 차트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S로 시작하는 그 기업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시원찮아 보이는데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저점에 매력적인 가격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으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요리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의 기내식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영 MC가 소개해주는 방법대로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공간으로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봤다면 이제는 이륙 가속 신호가 포착된 구간을 만나볼 순서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많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시장의 시선이 집중된 흐름을 따라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최재형 기장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분석 아닌 이륙 가속 기법으로 선별한 기내식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현재 시장의 관심 흐름 자료와 함께 저희 최 기장이 준비한 기내식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시면 또 어떤 것들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까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속 흐름을 따라서 시장의 방향을 잡아보는 비행이고요. 저희 최재영 기장과 함께 안정적으로 오늘의 투자 여행도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재영 기장이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정리해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요즘 종목은 정말 다양한데 뭘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죠? 쏠림 현상도 워낙 심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알찬 교육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영 기장님, 오늘 어떤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때 우리가 더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시장,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지 않나요? 너무 어려운데,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어떤 종목은 하루 만에 시세가 끝나버리고 어떤 종목은 10배거, 10배까지 치고 올라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의 이 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이가 어떤 종목은 하루 만에 시세가 끝나고 어떤 종목은 10배거가 되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다? 재료다. 자, 그럼 재료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연속성의 핵심. 자, 하루 만에 끝나는 종목들을 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계속적으로 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연속성 있게 간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의 핵심은 뭐다? 자, 정책과 트렌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될까요? 반도체? 반도체. 너무 쉬워요. 네. 반도체라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만일 반도체를 우리 정책이 밀어준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가 밀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정말 친근하신 두 분이 만난 걸 보여드렸어요. 맞아요. 대통령하고 이재용? 정책과 트렌드가 만났네요. 네. 이런 데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연속성 있는 재료의 조건 4대 핵심 포인트. 자, 시간 관계상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실적 가시성이요? 눈에 보이는 숫자, 실적으로 드러나죠. 잘 나간대요. 뭘로 잘 나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실적이다. 자, 마이크론. 자, 반도체 3사의 막둥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너무 잘 나왔어요. 대박. 자,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형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잘 나올 더 좋게 거다.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실적 가시성까지 받쳐주고 있고 정부 정책과 시장의 트렌드를 받쳐주고 있는 그 재료를 봐야 된다. 그 재료가 뭐다? 그 재료가 반도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도체라는 매력적인 재료를 봤어. 그러면 그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매력적이죠. 그것도 좋지만 오늘의 기내식으로 가지고 온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유상증자, 채권 발행 이거 망해서 돈맥 경화가 와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죠. 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정말 쉽게 접근해서 마이크론에, 삼성전자에, SK하이닉스에 뭐 사겠다? 반도체를 반도체. 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마이크론 CEO까지 선언을 했고 그 결과값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반도체 국가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 자, 반도체 국가 전략을 세워나가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삼성과 SK가 공장 부지를
캐펙스를 늘리는 선택을 할 거고, 그러면 그 공장 부지를 늘리면 그 공장에 들어가야 할 반도체 장비를 당연히 사야 될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국가 정책이 밀어주고 있고 정책적 트렌드가 맞물려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실적 기대감까지 맞물려 있는 굉장한 재료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쳐다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투자의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자 고점 빵빵빵 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매력적인 가격에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가격 매력도가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장비주도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한으로 시작되는 종목이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런데 이 한으로 시작되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HBM4 특정적 공급할 수 있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슈퍼 을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배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까지 지금 잠기고 있고 바닥 부근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오늘의 기내식 종목 상승 이륙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이 종목이 그리고 이 재료 안에서 똘똘하게 보고 있는 이 기내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영 MC가 소개해주는 그 방법대로 참여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크게 오르고 내리는 장보다 시장 흐름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이륙 가속 신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특별 기내식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리기보다는 시장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오마이 주식 시청자분들만이 이 기내식 종목을 QR코드를 통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뜨는 연결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이륙 가속 기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오늘의 종목 정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시장이 어디에서 출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청자님들께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화면에 있는 QR코드 부분에 스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찰칵 소리나게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파란불 켜진 계좌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저희 투어 브리핑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시장이다 보니 우리가 포모 현상을 겪기가 참 쉬운데 이런 시장일수록 더더욱더 우리가 재료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주 제가 또다시 방송에 나올 때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가 활기를 띠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울수록 저희 또 QR에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도 큰 도움 될 것 같아서요.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첫 번째 혜택부터 만나보시죠. 최재형 기장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인사이트 VOD와 무료 라이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흐름 어려워서 한 번 더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실시간으로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까요? 최재형 기장만의 시선이 담겨있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종목 해석부터 시장 흐름 분석까지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포착된 흐름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만나보시죠.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원포인트 매매 전략 2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위주로 짚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최 기장만의 세 가지 혜택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비행에서도 시청자님들을 위한 풍성한 메뉴와 아낌없는 선물들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오마이 주식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 시청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해 주시고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